대출금리까지 했다. 자, 오늘의 본론은요. 저는 이제 2024년인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홍사원 경제쇼에 출연해가지고 그때 제가 뭐냐면은 반도체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때 홍사원 경제쇼에서 이거 지금도 찾아보면 이게 있습니다. 4개월 전이니까 5월 달이죠. 5월 달. 예? 그때 제목이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밤잠 못 잘 거.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발언한 거를 PD가 썸네일로 잡았던 거예요. 한국 반도체가 중국 시장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5월 달에 했던 얘기예요. 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요. 자, 반도체라는 것은 어떤 산업입니까요?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삼성전자의 대표 업종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요. 단일 산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산업체계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핵심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진핑도 반도체를 쌀에다가 비유할 정도로 그러니까 쌀은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한테는 없이는 살 수 없는 식량이잖아요. 예? 반도체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경제는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지금 봐보세요. 연말과 내년에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미국 연준을 쫓아가야 되니까는. 그동안 못한 숙제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요? 부동산 시장은 더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부채도 지금 또 연장시켰잖아요. 또 6개월 연장했잖아요. 예? 이거 지금 내년으로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지금 낮을 것 같습니까? 내년은 지금 더 안 좋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결되는 거냐고요. 예? 그렇죠? 지금 내년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시장이든 실물 경제든 간에 좋을 게 없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을 향해서 지금 그러니까 가냐 안 가냐 이 고비에 이제 내년 이제 그러니까 갈 겁니다. 금리 인상폭에 따라서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의 기둥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냐고요? 그렇죠? 반도체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자, 제가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를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예? 뭐라고 했습니까요? 한국의 경제를 미국 안보에 그러니까 종속시켜버렸다.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켜버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지금 그 대표적으로 그것의 연장에서 나온 게 뭡니까요? 치포 동맹이잖아요. 치포 동맹. 예? 소위 말해서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네 나라가 이 반도체 칩 생산과 관련해서 동맹을 맺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유는 뭡니까요? 미국의 목적은 단순하잖아요. 중국의 부상을 그러니까는 주저앉히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앞서는 분야까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전기차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 지금 추격 내지는 앞서고 있는 이런 걸 빼놓고 지금 이걸 주저앉히려면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그러니까 막아야 되겠다. 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 산업은요, 미중 전쟁에 잘못하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요. 미중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복기를 해보세요. 빠른 속도로요. 미국의 목적은 뭐예요? 20세기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나라잖아요. 19세기의 영국을 이어서 미국이 20세기를 그러니까는 헤게모니를 장악한 패권을 유지한 나라잖아요. 근데 21세기에도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목표는 단순해요. 미국 헤게모니의 원천은 뭡니까? 달러와 군사력이잖아요. 달러와 군사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20세기는 여러분들 산업사회입니다. 제조업이 중심인 이 경제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이 전 세계에 거의 50%를 가깝게 생산을 했었어요. 대단했던 거죠. 예?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달러와 군사력의 원천입니다. 예? 달러와 군사력의 원천이에요. 미국 헤게모니의 원천인 거죠. 중국은 뭐냐면은, 중국은 뭡니까? 중국은 또 다른 하나의 패권주의인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그러니까는 19세기의 그 굴욕,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 중심국가라고 갖고 있는 이 중화주의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인데, 예? 20세기에 굉장히 아주 굴욕을 당했잖아요. 19세기 말부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그 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서구 산업 문명을 일으킨 서구를 빨리 따라잡고, 예?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더 앞서가야 된다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들이 왜 이런 굴욕을 당했냐? 가만히 복귀해 보니까는 산업사회를 그러니까는 뒤처진 거 아닙니까? 산업사회에서 뒤처진 거야. 산업화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화에서 뒤처진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뭐냐? 산업을 제대로 못 만든 거죠. 못 만든 거야. 그럼 서구의 산업 경쟁력을 먼저 정확히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먼저 그러니까는 연구한 거죠. 연구에서 나온 정책이 뭡니까? 중국 제조 2025예요.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걸로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요? 선진국가의 산업체계는요, 자기 완결성을 갖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소위 자립형 산업체계죠. 그래야지만이 다른 나라한테 보복을 안 받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일본한테 그러니까는 부품 이런 부분에서 보복을 당한 이유는 그쪽에 우리가 취약하니까 당한 거잖아요. 일본이 수출을 안 해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은 그들이 그걸로 보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만들었었던 산업화 과정에서 보였었던 그런 산업 경쟁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추진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4차 산업혁명, 4차 소위 말해서 기술혁명과 관련해가지고는 자기들은 제대로 하겠다 이거죠.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이 했던 방식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도 만들고 바트라고 해가지고, 예? 그걸 제가 정리를. 자, 그래서 중국이 이런 꿈을 갖게 된 거는 2001년도 말에 그러니까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만 해도 미국의 GDP에 13%도 안 됐어요. 작년에 77%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여기에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요. 자, 한번 봐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중국이 한 게 뭡니까요?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있는 설계 부분으로 뛰어들어갔잖아요. 화웨이가. 아니, 제조도 잘 못하는데 설계가 가장 고부가 가치 부분이 아닙니까? 제품을 설계하는 거니까. 예? 여기로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조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삼성이나 TSMC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예? 자기들 저걸 키우고 있어서 SMIC가 이걸 이제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뛰어든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도체 제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 TSMC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운드리 저쪽인 거고요. 그렇죠? 그 중국은 뭐냐면 SMIC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포장 조립 마지막 부분은 JCET. 근데 장비 같은 걸 만드는 데도 있잖아요. 장비요. 예?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우라. 이런 제조 장비 업체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은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볼 때는 쟤네들 웃기는 거야 보니까. 예? 웃기는 거예요. 쟤네들 막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요? TSMC와 삼성전자 이리 와, SK하이닉스 이리 와 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에 그러니까 장비 이런 거 가니까는, 소재 장비 가니까, 이거 묶어가지고, 중국을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치포 동맹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중국은 지금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화웨이가 엄청나게 보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화웨이가 그 보복을 받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죠. 오히려 아예 생태계를 만들겠다.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 제가 그래서 애플형을 본따가지고 애플형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사물 인터넷 플랫폼. 그래서 자신의 운영체제, 애플도 자신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예? 하모니라는 운영체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컴퓨팅, 소프트 엔진하고 하드웨어 엔진을 독자적인 자기들의 엔진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중심에 놓고 주변기기, 스마트폰의 주변기기. 그 다음에 제3의 IoT 기기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니까는 앱스토어 모델을 흉내내가지고 앱 갤러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그러니까 종합회사로 설계부터 팹리스, 장비, 소재, 제조 다 하는. 예? 후아웨이가 이런 야무진 꿈을 꾸고 앉아있죠. 거기다 통신은 이미 통신에선 강자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예? 그러면서 거기다 뭐냐면 생태계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생태계도 그래야 되니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인재도 육성할 겸 하고 스타트업 지원하면서 자기들 기술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 국가들을 중국에 그러니까는 이 화웨이가 만든 소위 말해서 플랫폼, 화웨이가 만든 이 생태계에다 그러니까는 다 통합시키겠다 이거죠. 꿈은 굉장히 야무지죠. 근데 방향성은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은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정확하게 필요한 건 거의 다 갖췄어요. 예? 애플보다도 더 사실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 모델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트라고 하잖아요. 바이두 할 때 구글에 비유되죠. 아마존에 비유되는 알리바바, 페이스북에 비유되는 텐센트, 바트라고 하잖아요. 플랫폼 사업 모델 만들었잖아요. 전기차, BYD, CATL. 예? 맞죠? 그 다음에 미국이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자기들 지분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는 스스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신개발은행. 예? 신개발은행이. 이게 소위 말해서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어디죠? 이런 나라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가 이제 투자에 원조해주는 개발 프로젝트에 가는 은행을 만들고, 이게 세계은행 이런 거 흉내낸 거잖아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달러 결제 시스템을, 국제 결제 시스템을 스위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미국한테 협조 안 할 때는 그거 가지고 제재도 하고 그러니까는 중국 위안화로 가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CIPS라고. 예? 미국이 니네가 그러니까 혼자 독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도 딴 살림 차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디지털 화폐에서 지금 앞서가고 앉아있잖아요. 예? 이 소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는 이런 게 추진해도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는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이 했던 걸 그대로 흉내내고 앉아있는 거야.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이 했던 걸 똑같이 흉내내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요. 미국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국제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흉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참 저거 진짜 눈에 잠깐 거슬리죠. 예? 자기들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툭하면 소리가 미국은 뭐냐면 국제사회의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제재한다. 윤석열은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그 규칙을 위반하는 나라는 국제사회가 연대를 해가지고 체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앞장 돌격대노를 하고 앉아있는 거고요, 지금요.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중국에 우리가 중국은 지금 중국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이 부채가 지금 터지는 건 지금 전 세계 공통점이에요. 부채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거기다가 중국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이념을 거하게해서 그나마 내셨던 구호가 뭡니까? 샤오캉 사회. 샤오캉 사회라는 것이 이 중국의 고대 저기 이제 문헌에서 나온 저 표현이잖아요. 이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중산층 사회, 이거 만들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불평등이 엄청 심합니다. 불평등이 엄청 심해요. 예? 거기다 성장률이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마이너스 1.2%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이 완전히 5%이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이후로, 혹은 이명박 정부 때로 성장률이 그때쯤을 지금 이제 수렴에 들어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과거 고성장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중국 경제는 과거에 평가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지금 추격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 미국은 뭐냐면 저렇게 중국의 도전이 짜증나는 거고, 예? 저 손을 좀 보고 싶고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미국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저거고 중국한테도 가장 중요한 이 이슈인 거예요, 이게요. 근데 반도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정학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관련돼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설계 분야 있죠. 장비나 도구 이런 부품 이런 것들이 있죠. 소재들이. 그다음에 제조하는 부분이 있죠. 후처리 과정이 있죠. 이게 전 세계가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상호 분업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관련돼 있다고요. 예? 근데 중국은 지금 뭐냐면은 선진국형을 갖겠다고 해가지고 설계 분야도 막 뛰어들고 막 한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장비와 도구 같은 경우는 해외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 예? 심지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기술력 격차가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서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3, 4년 안에 달성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봐요. 미국은 이 3, 4년 안에 중국을 그러니까 주저앉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쫓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3, 4년 안에. 예? 그러니까 바이든은 바이든 임기 때 승부를 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 칩 동맹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칩 동맹을. 그런데 문제는 칩 동맹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내 나라야? 아까 봤듯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요. 반도체 생태계는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새 삼성전자가 인수하려고 하는, 예? 네덜란드 기업 같은 경우 장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놓으라는 기업이잖아요. 아까 반도체 생태계 다시 한번 볼게요. ARM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무슨 우리가 이 소재 부품 이런 것들 관련된 분야들에는 유럽 기업들도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일본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와 제조만이 아니라 이 밑에 분야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게 산업이 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이에요. 다시 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근데 근데 미국하고 반도체 제조를 하는, 예?
한국과 대만만 갖다 끌어 저기 해가지고 동맹을 구축하냐고요. 일본이야 그냥 어차피 미국이 가한다 하고 미국의 목표하고 일본의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건 똑같으니까는 그런다 하더라도요. 예? 장비 쪽에 좀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왜 한국과 대만만 가지고 하냐? 왜 유럽 국가들은 여기다 참여 안 시킬까요? 유럽 국가들은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미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요? 중국이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관계를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 관계를 끊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끊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칩4 동맹인가? 네 나라만 있는 동맹인가? 유럽 국가들은 빠져 있는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미국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고 사실상 요구하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근데 미국 기업들도 포기할 수 없는데 유럽 기업들한테 포기를 요구하면은 유럽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저희 거래는 다 끊을게요. 이러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지금 칩4 동맹과 관련해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덕근 본부장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공무원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칩4 참여 시험 못 박은 거 아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7월달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뭐냐면 삼성전자의 운명을 보자 이거예요. 자,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반도체 사업이잖아요. 모바일 분야를 반도체보다 나중에 뛰어들었지만은 반도체가 더 여전히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부문장이라고 이제 가는데, 사장이 경계현 씨죠. 경계현 씨. 경계현 씨는 어쨌든 월급쟁이 사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요. 근데 경계현 씨가 지난 9월 7일인가요? 9월 7일인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작심을 하고, 제가 볼 땐 작심을 하고, 공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보도 나온 거를 거게 되면은 이런 보도가 나오죠. 서로가 유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인이라는 것은 한국, 중국, 미국 이런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유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 저거고요. 유인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한테 요구를 이렇게 제시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 비슷한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밑에 이제 윤석열 정부 압박성 발언 뭐 이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미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뽑아져 있잖아요. 제목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기죠.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잠 못 잘 거라고 그랬잖아요. 5월 달에요.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야. 월급쟁이 사장이,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이재용의 삼성전자의 소위 말해서 헤드들이 통일된 입장을 지금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입장 정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 이 삼성전자 자기들 그 공장 있는 데를 캠퍼스로 하잖아요. 삼성전자 캠퍼스요. 평택 캠퍼스. 여기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했어. 네? 월급쟁이 사장들 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거는 작심을 하고 한 거야. 작심을 하고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중국 시장 절대 포기 못 한다. 이거 미국하고 벌써 충돌하는 거잖아요. 중국 시장 절대 포기 못 한다. 거기다 또 뭐랬습니까요? 현지 공장, 중국의 시안이라든가 몇 개가 거기 공장돼 있잖아요. 중국 삼성 반도체 공장돼 있잖아요. 여기서 반도체 생산하려면은 새로운 반도체 업그레이드된 걸 생산하려면은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설들이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는 신규 투자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현지 공장에.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지난달 8월 16일 날 바이든이 서명한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이 사업하는 반도체 사업하는 기업들한테 예? 정부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끌어들인 거잖아. 미국 내에 그러니까 공장 지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래가지고 텍사스에다가 그러니까 11개 공장 짓겠다고 이렇게 막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딱 못을 박아놓은 게 뭐냐면은 암초를 박아놓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정부한테 좀 이제 보조금 지원받거나 세금 감면받는 가면은 10년간 최소한 10년간은 중국에 시설 투자 못한다 한 거야. 그건 중국 시장 사실상 포기하라는 거잖아. 삼성전자한테요. 네? 이렇게 간 거야. 이게 8월 16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9월 7일 날 경계현 사장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발표한 거야. 뭐라고요? 중국 시장 포기 못한다.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이 매출액이 반도체 매출액이요 45% 안팎됩니다. 예? 전체 매출액에 이거 포기하면요 삼성전자 그냥 무너지는 거야. 과거에 90년대 이후에 일본 반도체가 예? 경쟁력 상실하고 이렇게 무너졌듯이요. 삼성전자 반도체 무너지고 그러면은요 대한민국 뭐 뭐가 사실 기둥이 하나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되면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러니까 경계현 사장이 아주 대놓고 얘기한 겁니까? 중국 시장 포기 못한다. 첫째. 둘째. 현지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도 그러니까 계속 할 거다. 셋째. 이게 지금 미국하고 이게 이해 충돌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좀 역할을 해라. 윤석열 정부한테 과제를 던진 거야.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야. 당연히 정부가 할 일 있죠. 예? 그건 이게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망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외신들에서 한미 간 균열 조짐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터져 나온 거야. 이게요. 예? 한국은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이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붕괴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외신들에서 치포 반도체 동맹 놓고 균열 조짐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다가 가서 시설 투자하겠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사장이. 예? 미국은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앉았는데, 예? 이거 뭐, 말은 그러니까는 립 서비스로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은 우리 입장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이 있다 이거예요. 예? 미국이 그러니까 이 추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동맹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이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설계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근데 중국에서 그런 새로운 신규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은 중국이 그 기술을 그러니까는 왜 가지고 자기들 발전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러니까는 그 우려하는 거 이해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 우리 입장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알아서 잘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고 거기다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요? 지금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뭐랍니까요? 이걸 지금 유엔에 그러니까는 그 참여 주체로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독립국가로 그러니까는 유엔의 회원국가라는 건 뭡니까요? 독립국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유엔이 인정한 저거니까. 그 중국은 그러니까 1국가. 예? 중국에는 그러니까 하나 국가뿐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사실 승인하고 그랬던 거,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그걸 지금 미국이 조용히 뒤에 엎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미국 정계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느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에는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거기에 참전을 하고 한국도 자동 개입을 해야 된다느니 뭐 이딴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국이 만약에 이 입장 정리해가지고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한국도 그러니까 여기에 참전한다 하게 되면요.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한국 평택이라든가 한국부터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당연하잖아요. 여기 미군 부대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옛날에 평택을 한번, 아니, 오산 비행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친구가, 제 미국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그 당시 90년대 이렇게 중반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렇게 막 이걸 봤어요. 저거 패트리어트냐?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러니까 맞대. 근데 이게 방향이 보니까 이게 북한 쪽이 아니라, 저 서해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왜 저쪽이 돼 있냐? 그러니까는. 나한테 오히려 뭐냐면, 왜 그런 엉뚱한 질문 하냐는 식으로 물어봐. 그래서, 아니, 얘들, 우리는 당연히 북한 침공, 침략, 방어, 이걸 이제 생각하니까요. 예? 근데 뭐냐면, 미군 부대에 있는 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군 보호가 1차적인 목적이라 이거예요. 예? 미군이 공격당할 가능성은 그러니까는, 저 중국하고 이게 더 1차적으로 자기들은 보고 있다는 이거예요. 그때 그 얘기 듣고서 순간 내가 나이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지금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흘러나오고 있죠. 자, 지금 뭐냐면요. 2024년이 어떤 해입니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바이든의 마지막 임기 때예요. 4년 임기 중에서 마지막 해입니다. 바이든이 워낙 고령이래가지고, 다시 그러니까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가능성이 있으면 또 나오려고 할 겁니다. 전쟁에 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재선 가능성이 있으면 또 나오려고 할 겁니다. 정치는 원래가 그래요. 예? 현역 대통령이잖아요. 예? 만약에 인기가 바닥을 쳐가지고 만약에 더 가능성이 없다면은 포기하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그러니까는 소위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공화당하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미국 경제는 내년부터 침체로 빠져들어갑니다. 예? 앞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2024년을 맞이해 보세요. 2024년 되면요. 연초부터 어떤 게 벌어지냐면은 각 정당들에서 전당대회들 열리고요. 후보 뽑는 이런 하면서 완전히 대선 분위기로 잡힙니다. 대선 분위기로 잡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여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국내 정치가 결정하는 정치니까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바이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뭐겠느냐 이거예요. 중국 압박이 가장 좋은 카드죠. 중국 압박이요. 중국 들들을 볶아 중국을 콘으로 몰아넣고 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효과를 보는 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치포 동맹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포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은 죽는 거죠. 중국은 죽는다는 표현보다도 중국은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 의도대로 된다면은. 예? 치포 동맹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면서 압박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대만을 그러니까 침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네들이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예? 통일이라는 어떤 그 대명분뿐만 아니라, 자기들 경제 산업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흘리는 거 아니에요. 자극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야. 중국을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24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미풍, 이 동북아,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치포 동맹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의 반도체는 끝나는 거예요. 중국하고 만약에 관계가 끊어버리게 되면요, 끝나는 거야. 45% 이상을 어디다가 그걸 다시 팔 때를 미국이 해결해 줍니까? 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예측을 하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저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밀접한 관계. 중국은 한국의 기술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의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한국은 중국의 시장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중국이 지금 이제 파악을 했을 게 아닙니까? 경기현 사장의 저러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중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중국 얘기하니까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거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인위적으로 했다고 관리에 들어간 거죠. 관리요. 근데 이걸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화할 가능성. 왜? 한국하고 적대적이 돼봤자 중국도 좋을 게 없어요. 예? 한국을 가능한 한 한국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길 바라거든요. 한국이 아직은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한테 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유화 제스처를 써야 될 게 아닙니까? 한국에서 수출하는 상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수입을 많이 제한하고 중단하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좀 두고 봐야 되죠.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삼성전자가 저런 신호를 보낸 상황 속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잘 달래고 싶은 거죠. 한국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게 되면은 한국 국내 여론에서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국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입지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는 중국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화 제스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이 제안한 게 뭐예요? 윈윈하는 솔루션을 찾는다. 윈윈하는 솔루션.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 이거를 누가 주도해야 되냐?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교수님 왜 윤석열 정부한테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는데 이건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야. 이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실행하면은 다행인 거고 안 하면은 윤석열이 대한민국 이렇게 아이디어 방향을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면은 국민이 끌어내려야죠, 뭘. 예? 국민이 끌어내려야죠. 방향까지 가르쳐 줬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위닝 게임이 뭐냐? 위닝 게임이 뭐냐? 지금 그랬잖아요. 치포 동맹이라 그랬잖아요. 왜 네 나라만의 동맹이냐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나라들이 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빠져야 되냐고 여기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후공정 과정에 있는 나라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라는 것은 글로벌 생태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중국은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그러니까 참여하는 국가들로 이걸 확장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자고 역제안을 하라 이거예요. 미국한테요. 그럼 여기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 수십 개 국가가 참여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러니까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 동의하면은 한국도 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거 미국이 너무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누가 유럽 기업들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제기를 하게 되면 한국은 그거 핑계 대고선 같이 그러니까는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럽을 왜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되느냐? 유럽은 중국 시장 포기를 못 합니다. 포기 못 해. 예? 그러니까 유럽을 끌어들임으로써 한국의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의 입지를 그러니까 넓히자 이거예요. 예? 근데 유럽 이런 국가들이 없으면은 대만, 한국, 일본만 있는 상황 속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견제를 하냐고요. 더군다나 윤석열은 지금 앞장서서 하겠다고 돌고래를 자청까지 해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자협의기구를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그러니까는 참여하는 것도 제가 일정하게 제가 동의를 했던 거는 뭐냐면 인도라든가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하고만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거기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의 목소리를 못 내니까. 다자협의기구라면은요 서로 견제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역제안을 하라 이거예요. 치포 동맹을 왜? 아니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설계하고 장비 그다음에 그 부품 소재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그 나라도 빼냐고요. 예? 거기서 많이 수입을 하고 그러는데
저기 저 중국이 그리고 그 나라들도 중국에다 많이 팔아먹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예? 그걸 역제한하게 되면은 미국이 예?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치포 동맹하게 되면 그러면은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저기 이 손실 보는 거 미국이 다 저기 보상해 줄 거예요? 그거 아닐 거라면은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에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깡패짓을 하는 러시아나 중국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면 그걸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에 많이 같이 힘을 모으는 유럽 국가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하라 이거예요. 예? 같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운동장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유럽이 완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유럽이 못해요. 유럽 경제도 그러면 박살나. 예? 유럽이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이 자기들 뜻대로 이 중국 저게 안 되니까 저는 제안했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죠. 삼성전자가 지금 뭐냐면 윤석열 정부한테 정부의 역할을 바로 그런 걸 하라고 지금 저걸 과제 던져준 거야. 예? 기업이 할 수 없잖아요, 그걸요. 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분이 교수님이 그 얘기하는 그런 거 하겠습니까? 할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삼성전자라는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 반도체까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 무너지고요.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예요? 껍데기만 남는 나라 가지고. 예? 적어도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가지고 하라! 근데 하라는데도 알려준데도 안 해! 그럼 매국노죠. 매국노죠. 그럼 끌어내야죠. 국민이 끌어내야죠. 그런 정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정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반도체까지 무너지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경착륙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까지 무너져 보세요.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산업이 아직도 건강하게 있었어요. 예? 가성비 좋은 제조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가 자산시장이 붕괴되는 이런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까지 무너져 봐요. 대한민국 완전히 혼돈의 상황으로 연락합니다.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요. 예? 모래밭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야. 삼성전자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말아먹겠다는 거죠, 뭘.